보물섬 7화 차강천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공정자의 정체가 드러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쫓는 이름 없는 남자?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잡은 방식은 그가 전혀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애초에 서동주가 스스로를 향해 운전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관찰한 것이 아니었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일까? 서동주는 깨어났을 때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서사를 목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사고를 당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자신을 쫓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도우려는 털 많은 남자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했다. 일관성을 찾은 서동주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장벽에 부딪혀 쓰러진 후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그는 누군가를 보고 성현아, 성현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노파의 목소리였다. 혹은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금의 언니나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의문이 제기된다. 어른으로서의 서동주의 초상에서 그는 이미 어른으로 여겨졌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미의 남편인 여민철의 말을 살펴보면 그 범죄자가 대산의 사장이 되었어 라고 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동주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서동주라는 이름을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민철이 서동주를 범죄자로 끊임없이 묘사한 원인은 그의 캐릭터 소개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서동주는 고등학교 때 럭비를 하기 위해 학교를 옮겼지만 여민철은 이 면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그래서 코치가 동주한테 배우냐 고 묻자 여민철은 질투심을 느끼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결국 서동주는 여민철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면 그 현장은 결국 기억 오류였을 것이다. 서동주를 본명인 성현으로 불렀다면 청년이거나 적어도 중학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서동주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 승객 외에도 서동주도 사고에 연루되었으므로 다른 운전자가 차를 탔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인 마담 P에서 등장인물의 소개를 살펴보면 서동주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서의 어머니가 공무원이나 시리퐁이었다는 가설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면서 서동주의 과거 어머니는 상당히 달랐고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고 현장에서 서동주의 이름을 부른 인물은 어머니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서동주의 아버지도 이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일도는 그에게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강요했고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이용해 그를 반복적으로 비난했고 이로 인해 그는 허일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밝히도록 강요받은 인물 중 한 명은 석도주의 아버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의 어머니는 염장손 밑에서 일하던 매니저라는 인물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저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한 허구의 인물이며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여러 사람을 고문한 악명 높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코코무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인물은 이름 없는 기술자로 불렸고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 등 야만적인 방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사업 여행에 데려가서 처벌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간첩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독을 받았고 고문의 영향으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결과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 매니저라는 인물은 이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한 허구의 인물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도 이 고문 기술자로 인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서동주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살기 시작했고 사고 후 점차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동주는 사고로 인해 지워버렸던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이 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 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동주는 그가 이름을 바꾸고 언젠가 뒤따라와서 죽을까봐 숨어 지냈는지 묻습니다. 허일도는 여전히 성현이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서동주를 적대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그를 변호하려 할 것입니다. 서동주의 아버지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일도가 성도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거 기억을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현재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허일도는 비밀번호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허일도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다 비밀요원에게 발각되고, 이는 허일도가 금고에서 돈을 훔친 혐의에 대한 잠재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차오키가 비밀번호의 잠재력을 알게 된 순간 금고 도난 혐의를 예고한 것이다. 영화에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은 의심스러운 장면이다. 성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공비서는 다른 누구보다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이한 것이 있었다. 차광철 회장이 술을 마시려 하자 공비서는 술과 함께 노른자를 마시라고 제안하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는 회장의 잔을 빼앗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공비서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듯했고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책이 분실되었다는 사실까지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허일도가 금고에 있는 돈을 갈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다른 멤버들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단순한 헌신 이상인 듯하다. 구체적으로 차광철 회장이 몰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그의 건강이라는 단순한 걱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직접 달걀 노른자를 준비하는 장면에 음악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고려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공비서의 달걀 노른자는 단순히 회장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술을 마시도록 특별히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비서는 차광철의 비서로서의 일을 돕는 것일 뿐 그의 은밀한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공비서가 실제로는 차광철 회장의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그를 점차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전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차강 이니셔티브를 전복하려는 내부 요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공비서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책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꼼꼼한 것이 아니라 금고의 존재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공비서는 차광철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가 술병을 숨겨두라고 했지만 소주 마시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광철이 보인 치매 증상이 실제로 공비서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차광철을 돌보는 듯하지만 그녀의 실제 목적은 다르다? 공비서가 단순히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차광철을 조종하고 몰락하는 숨겨진 천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야기 속 공비서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차광철을 은밀히 통제하며 그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는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장면, 한 대사 속에도 수많은 의미와 복선이 숨겨져 있으며 이를 추리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묘미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비서는 진정한 충신일까요? 아니면 배후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세력일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분석을 함께 나누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